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겠는데, 노아 홍수는 그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 토픽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창조과학자들한테 언제 당신은 성경이 사실이란 것을 받아들였냐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창조과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바로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성경에 있는 어느 일지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을 했는데 언제 끝났냐 하면은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얼마 걸린 거예요? 열흘 걸린 겁니다. 비가 내렸는데 비는 40일 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약 3월 26일 날 비는 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은 계속 창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겠죠? 줄어들다가 5달 정도가 지난 7월 17일이 됐을 때 떠다니던 방주가 아라랏산에 덜커덕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 물이 줄어가지고 10월 1일이 됐을 때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11월 한 10일경이죠. 이때 노아가 특별한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3마리를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가 약 12월 2일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7일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오라, 그러면 홍수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일지인데,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그 일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기간이 있었겠죠? 이때를 우리가 노아 홍수 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창일했던 기간. 그리고 물이 줄어들었다가 이제 말랐던 때가 있겠죠? 이 말랐던 때 요거를 노아 홍수 후기라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는 노아 홍수 전기,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들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데 비가 아무리 와도 말이에요, 산들이 잠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늘 쟁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단어죠. 물이 땅에 창일하며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 천하에 높은 산이 덮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어떤 홍수일 수밖에 없냐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란 건 다 평양을 빨리 찼기 때문에 산을 잠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 홍수, 이 기자는 지금 어떤 홍수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물이 어땠다? 지구 전체를 다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노아 홍수는 양적으로 뭐냐면 지구 전체를 덮었던 홍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에 대한 얘기죠. 뭐 이런 경우 있겠어요? 천하에 높은 산만 잠길 수 있어요? 이런 만화 같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으로는 뭐냐면 노아 홍수는 지구 전체 홍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방주를 만들고 비둘기 까마귀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 동물들이 다 오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노아 홍수는 전지구적인 홍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이제 질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노아 홍수, 그러면 영어로는 이제 플러드로 번역했습니다. 똑같이 홍수죠.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때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맞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맞불. 이 맞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맞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일 때를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노아 홍수는 단순한 게 비만 내린 사건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제 격변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 홍수 일지를 보면 일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놀랍게도 물이 아니라 뭐냐면 땅이에요. 홍수가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어떻게 해요? 함께 멸한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땅이죠. 땅으로 멸했다 그랬습니다. 홍수 끝난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뭐라 그래요? 뭐를 저주하지 않겠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뭐를 저주했던 사건이에요? 땅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일지를 보면 약 80절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40번 땅이 나옵니다. 40번 가량이 계속 땅이에요. 홍수 끝난 다음에 뭐 보여주세요? 무지개 보이시죠?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 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flood to destroy the earth. 역시 뭐예요? 땅이에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사람들이 역시 성경은 거짓말이야. 홍수 안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홍수 나요, 안 나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맞불입니다. 전지구적인 심판 사건은 안 일어난다. 맞불. 자, 이 약속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양적으로는 전지구적인 거, 질적으로는 땅들이 파멸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시작할 때 보면 시작할 때부터 땅이에요. 그날의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로 시작을 합니다. 땅들이 부서지고 안에 지하수가 터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그림을 이런 걸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땅들이 부서지고 안에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거죠. 저희 지질학자들한테는 이제 안에 터진 막 내용물이 막 나오는데 뭐예요 그게? 막 용암이 분출하고 화산 폭발 이런 것들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암들 분출하고 대단한 거죠. 자, 이제 슬슬 이제 지질학적인 얘기들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LA에 있었기 때문에 지진 한 3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지진 경험하면 어떠냐면요, 짜릿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강한 지진일 경우는 집들이 무너지죠. 근데 집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지진이죠, 지진. 흔들리니까 무너질 것 같지만 이 강한 지진이 일어날 때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흙들이 여기 원래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지진에 의해 가지고 들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가 마치 마찰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액체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토양 액화라 그럽니다. 리퀴팩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토양이 액체처럼 행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은 움직일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니이가타에서 1964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아파트들이 넘어간 게 뭐냐면 다 토양 액화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밑에 단단했던 것들이 다 흐느르는 없어지니까. 저희 우리 그 러브 크리에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일본 분들 오셨는데 그분들한테는 토양 액화, 그 니이가타 지진 얘기하니까 너무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지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얼마나 많은 흙들이 막 만들어지고 말이야 부서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물도 대단했겠죠? 근데 이 물은 여러분 잔잔한 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잔잔한 물일 수가 없죠, 여러분.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나요? 그 해일 이름을 뭐라 그러나요? 찌나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찌나미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찌나미는 말이에요. 여기 맨 위에 여기 별표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찌나미가 일어나는데 하와이까지 가는데 여러분 5시간밖에 안 걸린 겁니다. 남극까지 가는데 18시간이면 충분했던 거 아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 시속 한 800km가 넘는데 여러분 시속 800km는 무슨 속도인가요? 그걸 비행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찌나미는 속도가 64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대개 800km를 넘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로 달리는 거죠. 그리고 최고 40m의 파고로 달려가는데 갈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예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찌나미가 일어났는데 이때 3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피할 새가 없었던 거죠. 여태까지 우리 지진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고의 지진이 바로 언제냐면 칠레 지진입니다. 9.5도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IT 지진이 7.0이었거든요. 거의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칠레에서 지진이 이제 찌나미가 발생해가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일본까지 도달하는데 2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때 시속 840km로 달렸습니다. 시작할 때 15m였는데 도달할 때까지 거의 그 높이를 유지했어요. 이때 피해도 대단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가 점점 그려지기 시작하죠. 흙들이 부서지는 토양 액화, 그리고 이들을 운반시켰던 바로 물, 찌나미. 되셨어요? 자,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 지질학적 증거들을 보는데 이제 2가지 축으로 이제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가 토양 액화,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이들을 운반시켰던 찌나미. 이게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그 지질학적으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굉장히 말이 빠르거든요. 우리 지층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 우리 지층이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에도 지층 참 많습니다. 전 세계 육지의 80%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러한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에게는 이 지층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건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지층하면은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아까 우리 반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깊이가 1.8km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대청봉 꼭대기보다 더 깊은 거 아세요? 근데 이 수평의 지층, 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 지층이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배웠죠? 아마 오늘날 태적학을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요? 단지 우리는 어디서만 배우냐면 교과에서만 배워요. 이 교과서는 왜 안 사라졌냐? 이 얘기는 이제 저희 오후 강의 때 나옵니다. 근데 아까 교과서에만 있지 퇴적학의 전공자들은 오늘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험을 좀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유낙하 실험을 합니다. 비커에다가 굵은 흙하고 가는 흙을 섞어 놓은 다음에 이제 자유낙하를 해본 거죠. 있는 것처럼. 자유낙하라는데 여러분 떨어질 때 뭐부터 떨어질까요? 굵은 거야? 가는 거야? 같이 떨어지죠? 여러분이 일부러 핀셋으로 고르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떨어지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진 다음이 문제예요. 떨어진 다음에 이들이 구르기 시작하는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르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굵은 것과 가는 것이 따로 모여요. 따로 모이는데 위에서는 계속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바로 이제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지층은 어때요? 바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1993년에 있었던 실험인데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저는 이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가봤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실험을 했는데 물탱크 속에다가 굵은 흙과 가는 흙을 섞은 다음에 빠른 속도로 끄집어낸 거예요. 당연히 나올 때는 같이 나오겠죠? 같이 나오지만 구르는 패턴에 따라 지층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흙들이 나오니까 지층이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지층이 그리고 이들을 계속 보내면 밑에 있는 지층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쌓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걸 무슨 이론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탕류란 말 아시죠? 탕류, 흙탕물. 그런데 흙들이 밑에서 흐른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저탕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탕류.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내가 이걸 저탕류 이론이라고 그래서 밑에서 탕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도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T1, T2란 말을 이제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이 지층을 볼 때 밑에 있는 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죠? 위에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배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지층은 옆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지만 이 T1은 밑에 있는 T2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밑에 있다고 먼저 먼저 만들어지고 위에 있고 나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근원지에서 가까우면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 근원지에서 멀면 위에 있지만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층은 수평으로 수직으로 어떻게 동시에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다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저탕류에서 만들어지는데 T1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T2 그리고 T3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T1 위에 있지만 밑에 있는 T2 밑에 있는 것보다 어떻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실험을 보지 않고 요 부분만 그냥 뚝 잘라가지고 봤다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밑에가 먼저, 위에가 나중. 그런데 실제로 실험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원지에서 가까우면 먼저, 근원지에서 멀면 나중. 그러니까 우리가 지층은 언제나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저탕류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층을 보면서 옛날에는 지질학자들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거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아니에요. 바로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셨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보니까 결코 이렇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바로 저탕류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저탕류는 이제 영어로 turbidity current라 그러는데 물과 함께 빠르게 이동하는 고밀도의 퇴적물의 흐름입니다. 네. 참 별거 다 배우죠, 진짜. 그래서 우리 지질학과 학생들이 이제 저탕류 실험을 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저탕류는 실험을 할 때마다 항상 뚜렷한 지층을 만드는데 최근 지질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지층 형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지진, 화산 폭발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발견됐어요. 지역적이지만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1980년도에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일어났던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입니다. 날짜가 얼마냐면 1980년 언제요? 5월 18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던 날짜 아니에요? 바로 광주항쟁 그때입니다. 똑같은 날. 이때 굉장히 커다란 화산 폭발이 터졌어요. 이거에 태평양 근처에서 터졌는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 콜로라도 하늘을 노랗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화산이었는데 이 화산재가 올라갔다가 쌓였겠죠. 쌓였는데 어떤 건 밑에 쌓이고 어떤 건 산 정상에도 쌓였겠죠. 근데 그 산 정상에 있던 화산재가 여러분 되게 화산 폭발이 나면 비 또는 눈이 내리는데 비 또는 눈이 내려가지고 물을 머금은 거예요. 그 여진이 있었겠죠. 여진에 의해 가지고 저탕류에 의해 가지고 쓸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00km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뚜렷한 지층 7.5m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지층은 뭐에서예요? 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저탕류. 그래서 고급스러운 용어 계속 해야 됩니다. 저탕류에 가지고 수시간 만에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위에서 내려온 저탕류에서 지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저탕류 우리 지층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죠. 즉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자, 저탕류는 무슨 속도다? 자, 시속 100km면 무슨 속도예요? 시속 100km 저탕류. 자동차 속도죠. 자, 저탕류는 무슨 속도? 자동차 속도. 그리고 찌나미는 무슨 속도예요? 자, 아시겠죠? 이러면서 점점 노아홍수 때 물이 어떻게 했다? 불어 올라갔다는 게 바로 노아홍수 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수평으로 쌓여 있는 것만 연속적으로 연결시키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4배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휘고 꺾인 것까지 연결할 줄 알아요. 그 연결을 다 하면 말이에요. 어떤 것들은 북미 전역에 연결돼요. 오늘날 일어나는 어떠한 자연 과정도 지표에 있는 80% 이상의 이 지층 설명할 수 없어요. 왜? 2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흙이 어디서 왔을까? 그죠? 이걸 운반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어디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토양에코가 뭐예요? 찌나미.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물들은 잔잔한 물이었을까요? 그때 물들은 찌나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물들은 맑은 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탕류 아니에요, 탕류. 저탕류가 흐르는. 자, 우리 화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석은 뭐 지구상에 너무나 많죠. 제 사무실에 한 100마리가 넘으니까 물고기 화석만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물고기가 놀다가 말이에요 죽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가벼워지죠. 저탕류로 굉장히 올라갔다가 만화보는 수준으로. 근데 물고기가 얼마나 있다 죽은 다음에 작은 물고기 다 잡아먹고 박테리아라든지 미생물에서 다 분해돼가지고 형체를 잃어버리는데 물고기들 보면 한결같이 기가 막히게 잘 보존돼 있어요. 등뼈, 아가미,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까지 정말 완벽해요. 즉 뭐냐면 이 물고기를 보고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뭐냐면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을 때 갑작스럽게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잘 놀다가 말이에요. 미래가 걱정되죠. 근데 갑자기 덮친 거예요. 분명하건데 이 흙은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보다는 어때야 돼요? 빨라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가 나중에 죽어라고 가만히 있지 않죠.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흙도 어때야겠어요? 양이 많아야 되죠. 다량의 빠른 흙. 지금 배웠던 바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저탕류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속도.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매몰돼가지고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화석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 과정으로는 어림없어 이런 식의 다량의 물고기 화석이 안 만들어져요.
한결같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석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조개화석입니다.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수천억 구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수천억 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조개화석을 보더라도 정말 자세하게 보존되어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조개화석을 보면 이 화석들이 다 입을 어떻게 하고 그냥 다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조개국 끓여보셨어요? 조개가 나 죽는데 알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조개국 모르실까 봐 다 입을 벌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개화석들 보면 정말 대부분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악소리도 낼 새 없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화석은 제가 직접 딴 겁니다. 여기 햄머에 써 있잖아요. 제만이라고. 제가 직접 딴 겁니다.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분명 무슨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조개화석은 정말 순처럼 꾸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화석들을 보면 한결같이 갑작스런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조개화석, 이 무척추동물 화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틀로이드라고 하는 앵무조개로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이 조개인데 이 기다란 조개입니다. 근데 이 기다란데 이 조개화석이 그랜드 캐년에만 약 10억 마리 이상은 있는 것 같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나틀로이드 화석들은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틀로이드 조개화석이 말해요. 야, 우리 죽을 때는 머리를 서쪽이다. 그러고 죽을 수 있겠어요? 바로 뭐예요? 저탕유에서 밀려가는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된 거예요? 배열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질학자들은 그 당시에 저탕유가 얼마나 빨랐을까를 계산하고 싶었겠죠. 계산해 보니까 저탕유의 속도는 초속, 우리 대개 지질학자들은 초속을 얘기합니다. 초속 7m 이상에서나 배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허리케인도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를 만든 경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면 쓰나미밖에 없어요. 여러분, 쓰나미만 있어도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죠. 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지구적인 토양의 과와 쓰나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화석들 보면 한결같아요. 개죠. 새들은 여러분 죽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깃털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화석 가운데 깃털이 없는 게 없어요. 한결같아요. 즉 살아있을 때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구리죠. 갑자기 확 덮친 거죠. 여러분,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인가요? 아닌가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입니다. 진화가 맞다면 진화도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둘 다 과거 얘기니까 서로 잘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분명하건대 오늘날 살아있는 것 가운데, 생물들 가운데 진화의 고리를 연결해 주는 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가운데. 그렇다면 어디에라도 있어야 되겠어요? 화석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제 하주원 교수님께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논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거 있죠. 진화론자들이 요구하는, 진화론 요구하는, 단 한 건도 없는 거 아세요? 발표됐다가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논문들은 모두가 다 1980년도 논문이에요. 왜냐? 1980년도에 진화론자들, 지질학자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 1980년대라는 것은 진화론이 발표된 다음에 12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볼까요? 100년 이상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 기록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이클 루즈 아니에요. 현재 미국에서 진화론의 가장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화석 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들이 연결될 리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화석에서 포기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어떤 진화론자도 창조의 반대인 진화의 증거로 화석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창조론하고 진화론, 여러분, 이 논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공개적인.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더 이상 화석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중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죠?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에 바로 종의 기원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자신이 썼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6번째 개정판을 13년 후에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6번째 근접판을 쓰는데 이때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화석이었어요. 볼까요? 지질학은 그런 훌륭한 단계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화론의 치명적인 반론이다. 영어로 serious objection. 화석은 진화를 어떻게 한다? 반대한다. 여러분, 이때의 딜레마가요, 지금도 여전히 딜레마인 거 아세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나 죽어 있는 거나. 여러분,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지한 얘기. 바로 이제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구의 역사,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 새로우세요? 우리 진화론자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눴어요. 캠브리아계, 오드비스크라게, 사일루락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대표적인 그 시대의 화석들이 있는 겁니다. 이 화석이 발견되면 뭐다? 그 시대의 화석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옆에 그림으로 그걸 쭉 나열해 놓은 그림이 바로 이 지질 시대표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 모두 뭐를 가지고 만든 거냐? 화석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화석을 연대 측정하는 진화론자들은 지질학자들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화석을 직접 연대 측정하지 않아요. 못해요, 이론상.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지구의 나이 할 때 다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화석을 연대 측정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이 화석을 그냥 나열한 것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렉 에이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질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던 지질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얘기했죠. 솔직하게 어떠한 유명한 고생물학자도 발견된 층에서 그 화석의 나이를 결정한 건 없다. 화석은 연대 측정하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서 그냥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화석을 나열한 건데 연대 측정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지구상의 화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질시대표 그대로 발견되는 곳 어디밖에 없을까요? 교과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어떤 곳을 뚫어도 말이에요, 땅을 뚫어도 사람 화석부터 진화 역순으로 고스란히 이렇게 발견되는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과서 이 그림을 보면서 지구상에 어디를 뚫어도 이게 보이는 줄 알아요. 너 그렇지 않아요. 화석은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냐? 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샌디에고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거기 가면은 그 토리파인 스테이트 비치라고 아주 멋있는 비치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조개 화석이 수십 킬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위에를 보면 좀 더 진화된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겠지. 쳐다보면 하늘밖에 없어요. 즉 여기에는 뭐만 발견된다? 조개와 같은 무척추동물 화석만.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널려 있는 걸 진화론이 맞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책에다 모아온 거예요. 간단한 걸 밑에다, 복잡한 걸 위에다. 여러분, 실제로 화석이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배웠잖아요. 배우건데 화석이 지금 발견된 위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가 어떻게 됐던 위치예요?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석은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이제부터 논문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레오스라고 하는 논문에 나온 건데, 지층수의 무질서는, 즉 진화론 순서로 발견되지 않는 건 수미리에서부터 수미터까지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모든 이 무질서는,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지 않는 건 모든 화석 기록의 일반적인 현상일 거다. 여러분, 화석은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척추동물 화석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240과 이상이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된다. 무척추동물인 경우, 해양 화석인 경우는 513과 이상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자기가 정했던 시대에 발견되지 않아요. 순서대로 발견이 안 돼, 진화론의 순서대로. 여러분, 화석은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석은 내가 매몰됐었던 뭐다? 위치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화석은 매몰됐던 위치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의미도 없어요. 즉 물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다가 뭐가 덮친 거예요? 예, 저탕류가 덮친 거죠. 저탕류가 덮쳐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매몰된 거예요, 여러분. 화석은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계략적으로 봤을 때 맨 밑에 뭐가 발견되기 쉬울까요?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추동물이죠, 뭐. 그죠? 예, 그 위에 뭐 해조류 화석이 발견되고 바다식물, 그 다음에 물고기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뭐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지질학자들이 되게 이제 캠브리아라고 하신 데는 되게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추동물만 발견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네이처지에서 이 캠브리아기 밑에 말이에요. 물고기 화석이 500마리 이상 발견된 거예요. 이건 정말 힘든 내용이에요. 물고기에서 조개로 진화됐나?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테판 제이 굴드입니다. 2002년 사망할 때까지 전체 진화론의 대부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나는 화석 기록에서 진화죠. 진보 방향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고 여긴다. 우리는 희망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받아왔다. 여러분, 지질시대표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노래 가사에 나오는 희망사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발견돼야 되는데, 근데 부담만 있었지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화석 기록에서 조상과 후손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여러분, 화석은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중간 단계도 없어요. 그랜드 캐년이요? 이게 그랜드 캐년 그림입니다. 지층이 쫙 있죠, 여기에. 근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서 발견되는 6개 화석들, 대표적인 6개 화석, 다 뒤죽박죽이에요. 전 지층에서 다 발견돼요. 여러분, 화석은 내가 매몰됐던 뭐다?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노아 홍수에 대한 확신이 진화론을 좀 확실하게 벗어나게 하는지 좀 감이 잡히세요? 그죠? 화석이 갑자기 시대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 너무나 쉽거든요. 여러분, 과학자가 한 번도 관찰한 적이 없는데 마치 이 세상 어디를 파면은 보이는 것 같은 이거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가 가졌던 화석을 모두 데이터를 모으면 어떤 틀 안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중간 단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었어요. 즉 화석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종류대로 창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매몰될 만한 전지구적인 대격변이 있었다는 틀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화석은 여러분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격변적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질시대표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1년여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여러분 바뀌는 것 같으세요? 아마 이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우리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 널려 있는 거예요, 화석은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는 믿음 하에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지질시대표입니다. 자, 이제 석탄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석탄은 뭐 지구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석탄이죠. 석탄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숯이죠, 숯. 탄화된 나무 잔재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를 그냥 공기 중에 태워버리면 숯이 되나요? 재가 되나요? 다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숯을 만들 때 산화되지 않고 탄화되게 하려면 뭐를 먼저 차단시켜야 되냐면 공기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열을 가면 산화가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탄화가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정말 석탄 많아요. 아직까지 캤어도요 석탄은 남아있는 게 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석탄을 보면 석탄의 거의 대부분은, 자 이건 석탄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석탄의 거의 대부분은 나무 자체가 아니에요. 나무 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석탄의 대부분은 뭐냐면 나무 껍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공기를 차단했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나무와 나무 껍질이 분리되는 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즉 나무와 나무 껍질이 분리됐는데 나무 껍질이 어떻게 됐다? 공기가 차단돼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았다. 여기까지 끌어오지 않으면 석탄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한 얘기들은 다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배웠어요? 오랜 세월 동안 늪지대에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석탄이 된다 그렇게 배웠죠? 근데 여러분 이래가지고 석탄 만들어진 적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나무 이제 뭐 공기가 차단되는 게 사실 참 어려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래가지고 석탄이 만들어졌다면 나무 껍질보다 뭐가 더 많아야겠어요? 나무 자체가 많아야지.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요? 나무 껍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바로 쌓이고 쌓여서 된다는 이 습지 이론을 다 반대합니다. 첫 번째 그 나무 껍질만 보더라도 여러분 습지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나무들이에요. 두 번째 뿌리가 없어요. 석탄에는. 여러분 거기서 자라가 쓰러졌다면 뿌리도 있어야 되겠죠?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 석탄 안에 조개화석이라든지 심지어 어떨 때는 물고기 화석까지 같이 발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해요. 그죠? 또 하나는 넓이가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넓어요. 여러분 그런 늪지대 보셨어요? 그러니까 단이 틀린 거죠. 두께만 하더라도 두께가 60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하건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 늪지가 아니죠. 또 다른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홍수 이론입니다. 자 이제 뭐 저희가 노아홍수 얘기하다 했으니까 노아홍수 얘기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때 뭐예요 이거? 토양액화 아시겠죠? 나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째 뽑힌 거예요. 흙들이 흐느러지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죠? 나무들이 어떻게 됐을까? 다 금방 또 올랐겠죠? 올라가지고 마치 떠다니는 매트를 이룬 거예요. 매트를 이루는데 나무들은 얼마 안 있으면 나무 껍질들이 이렇게 느슨해지게 돼 있습니다. 느슨해진 다음에 이제 물을 먹으면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무 껍질들만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탄이라고 그러죠. 나무 껍질만 모인 걸. 여기에 뭐가 밀려온 거예요? 저탕류가 밀려온 겁니다. 공기가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뭐가 됐다? 석탄이 됐다. 이것이 바로 홍수 이론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얘기를 다 만족해요. 첫 번째, 나무와 나무 껍질이 분리됐다. 그렇죠? 저탕류에서 뭐가 차단됐다? 공기가 차단됐다. 여러분 그 예가 이제 드러낸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워싱턴주에서 일어났던 그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 때 그게 그냥 그대로 검증됐습니다. 여러분 자, 화산 토양액화가 일어났겠죠? 나무들이 뿌리째 뽑힌 거예요. 뿌리째 뽑혔는데 이 뭐 화산 폭풍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들이 쓸려 내려갔어요. 쓸려 내려갔는데 그 근처에 이제 호수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장 가까운 호수가 스피릿 호수라는 곳에 이제 쓸려 내려왔는데 얼마 있다가 가보니까 나무들은 여전히 떠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나무 껍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스코어를 해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도대체 그랬더니 이 나무 껍질이 뭐 약 1m 정도 여기 스쿠버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해가지고 약 1m 정도가 밑에 쌓여 있던 거예요. 1m 두께. 자 이것이 저탕류에서 매몰돼 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가 된다? 우리가 보는 석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홍수 모델이 검증된 거죠. 여기 하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이제 그 석탄 전문가인 닥터 오스틴입니다. 창조과학 연구소의 지질학 체어맨이죠. 이분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석탄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학부 때부터 성경을 사실로 믿고 이제 지질학을 공부해가지고 노아홍수 모델로 석탄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논문 발표할 때만 해도 예가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랬대요. 자네는 그렇게 믿으라고. 근데 10달 후에 이 세인트 헬렌산이 터진 거예요. 나무가 100만 그루가 쓸려 내려왔어요. 자, 근데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나무는 떠 있는데 나무 껍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스쿠버를 해본 거예요. 노바크 껍데기가 없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나무 껍질만 떠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내려갔습니다. 3feet, 약 1m가 쌓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매몰돼 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가 된다? 석탄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상상했던 노아 홍수 모델이 어때요? 이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검증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석탄을 보면 아주 평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석탄과 지층과 석탄과 지층과 석탄과 지층과 석탄과 지층이 반복돼 가지고 발견돼요. 아주 평행하게. 여러분, 우린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나무 껍질은 떨어지는데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저탕류는 밀려오고. 나무 껍질은 어떨까요? 계속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지는데 저탕류는 밀려오고.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됐다? 반복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스티브 오스틴한테 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자기 논문이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검증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그때 참 기분이 좋았겠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분이 좀 이렇게 좀 무뚝뚝해요. 그 대답을 한마디만 딱 던졌는데 그 뭐냐면 We have the answer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 광활하고 두꺼운 지층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화석을 보면서, 석탄을 보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거기 있던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세상이 어땠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종류대로 창조했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한번 완전히 쓸어버린 적이 있다.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때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모두 물로 덮이고 내가 땅을 저주했다. 그 답을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과거를 알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 누굴 만난 사람이야? 증인을 만난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셨죠. 그분 성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걸 말하고 너희 아비에게 거기 없던 자한테 들은 걸 향한다. 우린 누굴 만난 거예요? 바로 증인을 만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증인을 만났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의 분포입니다. 정말 넓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오늘날 일어나는 어떠한 자연 과정도 이런 식의 석탄 못 만들어요. 오늘 만약 오늘 노아 홍수가 터졌다 그래도 이거 못 만들어요. 이렇게. 왜 못 만들까요? 나무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창조과학자 중에 어떤 분이 역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과연 노아 홍수 때 이 정도 만들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아야 될까? 계산해 보니까 지금보다 100배는 많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처음 창조했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저주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멋있죠? 여러분, 심판한 게 이렇게 멋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좋았다 할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거기 방향을 갖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겁니다. 토양핵화 아시겠어요? 그죠?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긴 겁니다. 쓰나미. 그러면서 점점 증가하면서 화석을 만들고 지층을 만들고 석탄을 만들고.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오늘 다뤘던 노아 홍수 뭐예요? 전기죠.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육지에서부터 물러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어느 한쪽은 낮아지고 어느 한쪽은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가 낮아졌겠어요, 지금? 오늘 뭐 후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바로 바다 쪽이 낮아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쭉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침식을 경험한 다음에 지금 우리 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산과 계곡. 오늘날의 지형학자들은
산들이 깎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후기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지형학자들은 지금 보는 모든 산들은 언젠가 형성된 이래로 그 모습이 거의 변화 없다. 여기에 여러분 결론에 도달한 거 아세요? 네, 잘하셔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안 변해요. 자기가 변한 거예요. 네, 이런 엄청난 격변을 경험한 이후에 보는 거예요. 자, 요거 여기까지 하고, 근데 여기서 아주 뚜렷하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땅입니다. 자, 이 땅은 언제 만들어진 땅일까요? 홍수 이전이겠죠? 자, 그 위에 지층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땅이겠죠. 자, 밑에 있는 건 분명히 홍수 이전의 땅, 영어로 프리플러드 락이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거는 홍수 때의 땅, 홍수 때 층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두 땅은 뭔가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지층. 지층 얘기하신 분도 대단한 그 인사이트가 있는 분인데 어쨌든 그 얘기 다 할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이제 화석 얘기가 나오죠. 요건 그러면 언제 만들어진 땅이에요? 창조 때 만들어진 땅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혼돈공허란 말보다는 뭐예요? 형태를 표현하기 어렵고 아무도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체가 없다.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표현하기 어렵고, 그죠?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누셨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둘째 날 나눴습니다. 근데 셋째 날 어떻게 했냐면 궁창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묻히 드러나고 바다가 된 거예요. 자, 이때 내려갈 때도 흙들도 같이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이때 뭐는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층은 만들어질 수 있죠. 저탕 위에서. 그렇지만 아직 뭐는 창조하시기 전이에요. 생물은 언제 창조하냐면 셋째 날 창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조 때 땅에는 뭐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 만들어진 땅, 이거 식물을 만들기 전, 그때는 지층은 있겠지만 뭐는 없다. 화석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첫째 날의 땅에는 복잡하고 화석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위에는 지층은 있는데 뭐가 없다? 화석은 없겠죠. 그 위에는 화석도 있고 뭐도 있고. 자, 되셨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땅을 뚫으면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보여져요. 지질학자들이 땅을 구분할 때 지질학적으로 제일 쉬운 게 요거예요. 복잡해. 그래서 지질학자들도 맨 밑에 뭐라고 하냐면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복합체. 근데 그 위에는 지층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화석이 없어요. 발견될 수 있죠. 이렇게 홍수 때 낑겨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 근데 그 위에부터 갑자기 화석이 발견돼요. 여러분, 우리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가서 바로 이 부분을 봤을 때 가장 경이로워요. 1.8km가 협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맨 밑에 보면 복잡해요. 화석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는 지층은 있는데 뭐예요? 화석은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여기부터 갑자기 화석이 너무나 많이 발견돼가지고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캠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화석이 너무나 폭발로 발견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내용이죠. 답을 모른다면. 지질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이름을 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맨 밑에를 시생대, 복잡하고 화석이 없죠. 원생대, 지층은 있다는 거예요.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돼요. 낑겨 들어가는 특별한 거 빼고는. 그 다음부터 갑자기 화석이 발견되는 거 여기부터를 현생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러는 거 있죠? 이게 다 합쳐서 현생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라고 한 사람은 이름은 잘 줬지. 구분을 했으니까. 근데 왜 그런지는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 줬다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창조과학자들 뭐라고 줬어요? 첫째 날, 셋째 날, 노아 홍수. 이건 구분도 했고 뭐예요? 네, 이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논문들을 보면 알아요. 바로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성캠브리아하고 화석이 갑자기 발견되는 캠브리아기 경계 화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이건 정말 모를 일이야. 왜 화석이 안 발견되다 갑자기 이렇게 발견되는 걸까?
다윈에게 캄브리아 폭발보다는 화석이 갑작스럽게 발견되는 이거보다 골칫거리는 없었다. 거의 완벽히 디자인된 생물들이 동시에 출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답이 있죠? 증인한테 물어봤죠? 너무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답이 없다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모를 얘기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욥한테 질문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깨달았으면 말해보라. Tell me if you understand. 여러분, 제가 전공이 뭐냐면 지질학입니다. 지질학은 뭐에 대한 학문이냐면 땅에 대한 학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지질학자들한테 정말 소름 끼치는 질문이에요. 첫째 날, 셋째 날, 노아 홍수. 그랜드 캐년 앞에 두 명의 지질학자가 서 있습니다. 한 명은 혼자 깨달으려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거기 계셨던 증인을 만난 지질학자입니다. 누가 빠를까요? 답 보니까 이러지 않으면 안 되겠죠? Tell me. 너 말해봐라. 깨달아 알았으면. 이거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봐라. 여러분, 우린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있죠? 그거 깨달아 아는 분 있어요? 내가 혼자 득도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네. 다 뭐 보고 하셨어요? 답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려는 사람하고 거기 증인을 만난 거. 여러분, 증인은 조건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지금 살아 계신 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분 만난 거예요? 네, 그분 만나는 거죠. 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줬어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네, 맞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8명만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8명이 서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홍수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기념 촬영한 거거든요. 얼굴이 너무 험악하죠? 여러분이라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웃음이 나왔겠어요? 네. 수마가 핥히고 하는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이 추위와 더위가 이때부터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여러분, 웃음이 나왔겠어요? 다시 우린 언제 가져왔다? 네, 처음이 좋은 거예요. 네, 노아는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때같이 인자하면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는 사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예. 그럼 우리한테 딱 걸리는 게 있죠? 걸리는 건 바로 뭐예요? 과연 노아는 어떻게 하다 거기서 방주에 타게 된 걸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왜 죽고 노아는 왜 방주에 탔을까? 이거 우리가 모르면은 지금 노아 홍수 배운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랬습니다. 그 앞에 죄악이 관영하고 얘기가 쫙 나오다가 갑자기 반전되는 게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노아는 분명히 당대 의인이고 흠없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행위도 바랐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반전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예요. 근데 믿음도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냐.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다음에나. 여러분, 그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한테? 아들에게 준 겁니다.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바로 누가? 이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이 그려지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